윤차관의 맛있는 바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씨 덥고 무더울 때 우리 아이들 밥 잘 안 먹죠. 우리 어머니들 또 엄마들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딱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 해결사 반찬이 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 나이가 먹으나 적으나 또는 뭐 남녀노소를 다 불문하고 다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비린내 난다고 우리 생선 안 먹는 우리 꼬마들도 김 하면 아주 다 잘 먹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손주가 둘이나 있는데 김은 뭐 언제든지 갖다 주면 아주 잘 먹는 그런 반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김 얘기를 좀 여러분하고 같이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같이 조금 이렇게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김 하면 우리 소풍이나 가을 운동회 때 먹었던 그 아슬한 그런 추억이 있는 김밥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도 막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무 귀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먹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그런 김밥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이야 뭐 김이 굉장히 이렇게 손만 이렇게 옆으로 하면 바로 닿을 수 있는 곳에 항상 있으니까 우리 이런 여름에 김 이렇게 아주 항상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반찬거리죠. 우리 어머니들, 엄마들의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반찬 고민 해결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김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사실 서양 사람들은 조금 좀 달랐습니다. 뭐 지금이야 조금 분위기는 다르죠. 우리는 이제 김을 오래전부터 먹었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김을 잘 안 먹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색깔이 우선 검은색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지금 보면 이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 이 장례복이 검은 색깔을 많이 입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검은색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서양에서는 이 불길한 거, 뭐 죽음, 뭐 이런 안 좋은 징조를 얘기하는 게 이제 검은색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에 따라서 김을 잘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을 뭐 그전에는 서양에서는 블랙 페이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검은 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거 안 먹으려고 그랬죠. 아주 회피의 대상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이 태평양 전쟁 때 이 남태평양 섬을 점령을 많이 했죠. 나중에 이제 미군 포로들 서양 포로들을 많이 잡았는데, 전범 재판 때에 한 이 범죄 항목 중에 하나가 검은 이 탄 종이를 먹여서 이 포로들을 학대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제목 중에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일본도 이제 김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포로들한테 뭘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로들한테 김을 이렇게 해서 반찬으로 줬는데, 그 김을 잘 때 안 먹었던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이 탄 종이를 먹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블랙페이퍼를 먹였다고 해서 그게 전범 재판의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서양에서는 김이 이제 아주 안 좋은 그런 거였죠. 근데 지금이 완전히 정반대죠. 지금은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요새는 서양에서도 뭐 K-팝에 이어서 K-컬처, 그리고 지금은 이제 K-푸드, 또 지금은 이제 K-씨푸드 이렇게 해서 아주 김밥이 난리죠. 특히 냉동김밥은 지금 뭐 없어서 못 판다고 할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그런 우리 K-씨푸드의 아주 대표적인 주자가 되었습니다. 이 김이요, 얼마나 잘 팔리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나라 김이 수출이 8억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조가 넘었어요. 우리는 뭐 김 한 쪼가리 김 한 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김 한 쪼가리 김 한 장이 쌓여서 1조 500억 정도 되는 수출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옛말에 티끌모아 태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티끌모아 태산 정도가 아니고 티끌모아 태태산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김 한 장이 모여서, 김 한 장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모여서 1조까지 됐으니까 대단한 그런 이제 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김을 너무 이제 수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또 국내 김값이 올라서 또 그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아주 이렇게 동두서주하고 있는 중에 있죠. 이제 우리나라의 김 양식은 이 양식장이 이제 뭐 점점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워낙 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요새도 이제 계속 김양식장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김양식장은 지금 서울 면적보다도 훨씬 더 넓은 한 뭐 700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 게 김양식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요. 그래서 계속 지금 적기에 이제 개발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워낙 우리나라에 대한 김 수출이 좋아지니까 전 세계 125개국 정도에 지금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이 195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나라나 뭐 이런 나라 빼고는 웬만한 나라는 다 수출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수출되는 품목도 냉동 김밥을 포함해서 그냥 그 조미김, 그다음에 김스낵도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슨 겨자 스낵에 무슨 바나나 입힌 거, 후춧가루 입힌 거, 거기에 뭐 이 견과류 입힌 거 등등 해서 아주 뭐 수십 가지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김밥을 이제 냉동 김밥은 김밥이지 않습니까? 김밥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 김이 얇고 또 김을 말았을 때 이게 터지질 않아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얇고 촘촘한 맛인 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만드는 그 이 김보다 한 4분의 1, 5분의 1 되는 얇은 김이면서도 터지지 않는 김. 우리 김 옆으로 터지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김을 만들어서 지금 이 아주 우리가 이 수출에 굉장히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수출도 또 열심히 하고 또 이 내수 시장도 이렇게 지금 김이 워낙 좋아서 지금은 김의 황금 시장, 황금 시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우리 수산인들 중에서는 김을 이렇게 그 표현하는 말씀도 해서요. 검은 반도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김은 이제 이 우리 먹거리 수출에 있어서는 거의 선두주자입니다. 라면과 더불어서 쌍두마차인데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많이 수출했던 인삼이나 또는 뭐 김치나 뭐 초코파이 이런 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수출해서 지금은 김과 라면이 우리나라 식품의 수출의 쌍두마차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지금 뭐 서양에서는 김은 채식주의자들의 비건 식품, 그 다음에 다이어트 식품, 건강식품 그렇게 지금 아주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김은 왜 김이 됐을까요? 왜 김이라고 부를까요? 그 하고 많은 말 중에서 왜 그것도 한자 보통 우리가 뭐 어떤 이름 붙일 때는 두 자, 세 자 이렇게 붙이는데 한자로 딱 돼서 김이라고 부를지 참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뭐 다 이렇게 된 데는 다 사연도 있고 곡절이 있지 않을까요? 곡절이 있습니다. 김이라고 불리게 된 곡절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조선시대의 가장 큰 전쟁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인데요. 병자호란은 1636년이고 임진왜란이 1598년에 마무리됐으니까 한 4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잠깐 사이 한 40년간에 정말 다른 나라 같았으면 아마 나라가 망하거나 뭐 어찌됐든 문제가 아주 큰 사단이 났을 그 전쟁을 두 번이나 겪었던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였죠. 그런데 우리 조선 한민족이 아주 특유의 끈기와 인내심으로 잘 겪어냈던 그런 시기인데 바로 이 시기와 우리 김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인조시대의 병자호란이 있을 때 의병장을 했던 김여익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의병장까지 했으니까 아주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죠. 근데 졌어요. 병자호란 때. 우리 병자호란이 져서 얼마나 상심이 됐겠습니까? 우리 병자호란이 졌기 때문에 저 인조가 청 황제한테 우리가 9번 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항복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삼전도죠. 삼전도. 우리 이제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영화도 남한산에서 내려왔죠. 저는 집이 남한산성 밑에 있는 위례라고 하는 데 사는데요. 자주 갑니다. 남한산성 자주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겨울에 내려와서 삼전도에서 그 항복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잠실에 보면 석촌호수라고 있어요. 동쪽 호수, 동호와 서쪽 호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삼전도비라고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삼전도비가 크게 있는데 몽골말, 여진말, 한자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삼전도비가 모셔져 있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잘 찾아가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복을 했던 게 삼전도
그 병자호란인데 이 김여기라고 하는 의병장이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어디? 여수 광양만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뭐 낙심해서 매일 뭐 산책이나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도 기분이 안 좋거나 울적하거나 또는 뭐 생각할 게 많으면 바닷가 가지 않습니까? 바닷가 가면 좀 마음도 좋아지고 좀 편안해지잖아요. 마찬가지였죠. 김여익도 이렇게 광양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나뭇가지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바닷가에 거기에 무슨 파란색 이 포자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해조류가 잘 크는 겁니다. 뭐 이렇게 김이에요, 김. 그래서 저걸 보고 그럼 나뭇가지를 몇 개 이렇게 얽히설키 해보면 좀 김이 더 달라붙어서 잘 크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해보니 일주일 열흘 있다가 보니까 잘 크는 겁니다. 얼큰이.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가 나무바를 이렇게 몇 개 더 얽히설키 세워가지고 몇 개 좀 만들어 봤어요. 그러고 한 열흘 있다 가니까 이게 김이 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기다가 더 이 제법 그럴듯하게 나무를 잘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의 김발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놨죠. 그랬더니 제대로 김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 동네에 살던 동네 사람들이 주민들이 김여기가 저렇게 해서 잘 큰 거 보니 우리도 한번 따라 해보자 해서 나무바를 잘 세워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이 잘 큰 겁니다. 자기들은 처음에는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더 커지니까 잘 생산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물물 교환도 하고 뭐 동네 사람들한테 다른 동네에서 가서 팔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그 당시까지는요 김이라고는 말이 없었어요. 동네마다 무슨 파란 해조류 무슨 아주 맛있는 거 무슨 이런 식으로 우리 옛날에 물고기 이름도 없었어요. 무슨 눈 큰 물고기 무슨 등에 붙어 있는 물고기 까만 물고기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음대로 붙였거든요. 김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네마다 다 자기 이름이 다 붙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고민했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갖다 팔아먹으려면 이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이야기하다가 처음 우리 동네에서 저렇게 이 김발 세워가지고 양식을 성공한 사람이 김여익이니 우리가 저 김여익을 기리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의 또 고맙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김여익의 성이 김씨이니까 우리가 김이라 붙이면 어떨까?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동네 사람들이 만장일치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한두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만장일치로 김을 김이라고 붙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먹는 김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제가 이제 윤가거든요. 우리 조상 중에 한 분이 이 김 양식을 처음 했으면 우리는 지금 김이 아니고 아마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우리 김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안 하고 윤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냉동 김밥 아니고 냉동 윤밥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출하실 때 김밥에다가 떡볶이에다가 또 이 순대 이렇게 같이 섞어서 맛이 이렇게 드시면 출출함 싹 사라질 겁니다. 이 더위도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또 김밥 드시다가 김치성 가진 옆에 있는 친구나 누구 있으면 이 김치성 가진 친구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왜요? 김치성에서 김밥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 김밥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에 얽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